네, 반갑습니다. 저는 성주고등학교 1학년 내신 대비를 맡게 된 11월의 로렐 영어과 김지헌이라고 합니다. 간단하게 우리 작년 시험지 보면서 성주고등학교 출제 경향 그리고 내가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성주고등학교의 가장 선명한 출제 기조 중 하나는 적은 범위입니다. 시험 범위가 적어요. 그리고 많이 적습니다. 올해 시험 범위를 예로 들어보면 교과서 총 2개, 2권이 아니고 2과, 그리고 3월 학평. 이렇게가 여러분들 1학년 1학기 영어 출제 범위가 됩니다. 굳이 학군 지역까지 비교하지 않더라도 관내 학교에 비해서도 범위가 거의 절반이라는 걸 알 수 있고 학군 지역에 비교하면 4분의 1, 5분의 1 수준으로 범위가 적습니다. 자, 범위가 적다는 게 첫 번째 성주고등학교 시험의 특징이고요. 자, 두 번째 특징은 난이도입니다. 객관식 난이도가 대단히 평이하게 출제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영어 시험의 난이도를 올린 요인이 뭐라고 생각하나요? 이제 어휘라고 답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라고 답하는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자, 분명히 수능 그리고 모의고사 영어 문제의 난이도를 올리는 것은 어휘와 그다음에 행간의 의미입니다. 내가 그 글을 완벽하게 번역하더라도 이해 못하는 경우가 많죠. 글 자체를 어렵게 만들어놔서 그렇게 난이도 조절을 하는 건데 내신 시험에서는 사실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학교에서 공부한 지문 그리고 출제 범위가 명확하게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출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글의 난이도를 올려서 변별력을 내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객관식 문제는 평이하게 출제가 된다. 객관식 문제에서 변별력을 내야 하는 학교들은 여기에 어법, 어휘, 그리고 개수형 문제를 대거 투입함으로써 난이도 조절을 하는데 자, 성주고등학교는 시험 기출 분석을 해보면 어법 문제 2개, 어휘 문제 1개 또는 2개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전반적으로 난이도 객관식이 매우 평이하다. 여기서 소위 다른 학교에서 킬러 유형이라고 사용하는 선택형 어법 문제, 개수형 문제, 모두 고르시오 문제 이런 문제들이 출제되지 않는다. 그래서 여기서는 변별력이 없습니다. 이게 객관식 난이도 출제 기조가 되겠습니다. 자, 반면에 주관식은 어렵습니다. 객관식이 쉬운 만큼 어쨌든 4%, 그다음 11%, 23%라는 숫자에 맞춰서 상위권 아이들을 변별해야 되는 학교 입장에서는 객관식을 이렇게 쉽게 낸다면 주관식을 어렵게 내므로써 학생들이 변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자, 지금 주관식을 어렵게 내므로써 여기서 변별력을 확보한다. 이게 수년 동안 지속되어 왔던 성주고등학교의 출제 경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조금 더 깊게 살펴보도록 하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교과서와 부교재, 이 부교재는 이 학평, 3월 학평을 의미합니다. 자, 시험 범위 적고, 시험 범위 적기 때문에 다른 학교들에 비해서 교과서 문항 자체는 많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학군지나 이런 데 보면 교과서에서 한 문제 나오고 그러거든요. 우리 학교에는 교과서에서 총 8문제가 나옵니다. 8문제에서 7개에서 8개 정도가 나온다고 할 수 있고 나머지 대략 한 15개에서 17개 사이 정도의 이 정도의 문제가 학평에서 나온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교과서와 학평을 1:2 비율로 공부해야 하느냐? 그건 아니고요. 지문 자체가 학평 지문이 조금 더 어렵기 때문에 실제로 공부는 이쪽에 3배 정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태까지 교과서 공부한 게 1이라면 그거에 3배에 상응하는 공부량을 학평에서 확보하셔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문항들 보여드렸고 제가 난이도 객관식과 주관식으로 나눠서 설명을 드렸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내가 목표하는 점수가 몇 점인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목표하는 점수가 여기다 써볼까?
나의 목표 점수를 설정해서 거기에 맞게 공부법을 가져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양분되니까. 쉬운 문제와 어려운 문제가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쉬운 문제를 다 맞추고 어려운 문제 중에 내가 손댈 수 있는 것만 맞추겠다 라는 전략을 취하는 것도 분명히 유효한 전략이 되겠죠. 모두가 서술형을 다 맞을 수 없습니다. 모두가 1등급 받을 수 없고 모두가 최상위권이 될 수 없어요. 일단 내가 지금 목표하는 것이 만약에 중상위권이라면 내가 중상위권을 목표로 한다면 현실적으로 내가 취해야 되는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객관식 문제 다 맞추겠다. 대입학, 글의 요지, 필자의 주장 완벽하게 숙지해서 그 글을 나의 의견으로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완벽하게 씹어먹어서 대의 파악 문제를 모두 맞추겠다. 자, 그리고 대입파악 문제를 모두 맞출 정도로 지문을 꼼꼼하게 공부하시면 분명히 서술형에서도 얻어 걸리는 것이 몇 문제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수업 시간에 짚어드리겠지만 이 문장은 출제 가능성이 크지만 난이도가 높지 않다. 이거 정도는 외워두자라고 얘기하는 문장들이 있어요. 그런 거 위주로 숙지를 하시면 중상위권에 들어가는 건 크게 어렵지 않다. 왜? 문제가 평이하니까. 자, 반면에 내가 최상위권이 되고 싶다 라고 한다면 대입학 문제 다 맞춰야 되는 건 너무 당연한 얘기고요. 이건 당연하고, 자, 이제 여러분들은 그 뒤에 있는 서술형 문제까지 제대로 대비를 해야 최상위권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제가 성지고에서 여태까지 출제됐던 서술형 문제 예시를 몇 가지 보여드리면서 공략법을 좀 소개하도록 하죠. 자, 요거는 그 글에다가 빈칸을 뚫어놓고 각 어휘의 첫 번째 글자를 준 상태로 채워 넣으라고 지시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이런 문제가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여기 단어의 첫 글자가 있다는 게 이 문제를 쉽게 만드는 요인인가요? 어렵게 만드는 요인인가요? 보통은 쉽게 만든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제약 조건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 자리에 문맥상 들어갈 수 있는 단어가 3개 내지는 4개가 있다고 해봅시다. 제약 조건이 없었다면 사실 나는 저 3개, 4개 중에 하나를 쓰고 정답 인정을 받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여기 R이라는 첫 글자가 삽입되어 있음으로써 내가 아는 이 4개의 어휘 중에 R로 시작하는 게 없으면 나는 이 문제를 날리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문제는 저 앞에 있는 글자가 제약 조건으로 작용하는 문제입니다. 물론 출제하시는 선생님에 따라서 본문에 있는 어휘를 그대로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그때는 분명히 첫 글자가 나와 있는 게 우리를 도와준 조건이 되겠지만 만약 저 어휘가 실제 본문과 다른 어휘라면 저렇게 첫 글자를 줬다는 건 오히려 우리한테 제약 조건으로 작용한다. 자,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가 수업 시간에 변형 어휘들, 동의어, 반의어들을 모두 정리해 드릴 겁니다. 그 안에서 반드시 출제가 될 거니까 그것들을 잘 숙지를 해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 문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문에 있는 단어를 활용하여 한 단어로 완성하시오 라고 하는데 본문에 있는 단어를 활용하라는 건 우리한테 제약 조건이 됩니다. 왜? 우리는 그럼 이 안에 있는 단어만 쓸 수 있으니까. 내가 아는 다른 단어들 갖다 끌어쓸 수 없다고. 여기 있는 단어만 가지고 변형해서 풀어야 된다. 제약 조건이죠. 첫 글자를 주는 식으로 제약, 본문 안에 있는 단어를 활용하라는 식으로 제약, 이런 식으로 서술형 난이도를 높입니다. 자, 그리고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어법성 판단 문제인데요. 마지막으로 어법성 판단 관련된 말씀 드리고 영상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중학교 때 여러분들이 풀었던 문제는 아마 이럴 겁니다. 현재 완료. 예를 들어 현재 완료라는 문법 사항을 배운 단원에선 시험에 뭐가 나오죠? 현재 완료가 나오죠. 현재 완료의 용법, 현재 완료의 쓰임, 현재 완료 쓸 수 없는 조건들, 이런 거를 제대로 숙지하고 있는지 물어보는 게 중학교 시험이라면 고등학교 시험에서는 이런 식으로 안 배우죠. 일단 애초에 수업 시간 자체에 특정한 영역을 배우는 게 아니고 지문에서 나오는 것들을 모두 다루게 됩니다. 학교 수업도 학원 수업도. 그리고 실제로 출제되는 문제를 보면 어법성 판단이 6개 있다고 하면 6개가 모두 달라요. 하나는 준동사 대 동사, 하나는 접속사, 하나는 준동사의 성질, 또 하나는 가정법, 또 하나는 대동사,
또 하나는 부정어 도치 이런 식으로 각각의 요소들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결국 영문법 전체를 관통하는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이 문제에 대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문제들은 우리가 그 연습 문제를 풀면서 계속 체화를 해 나갈 거고요. 그리고 크게 이건 다시 수업 시간에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동사와 준동사 구조에서 파생되는 쟁점들로서 어느 쪽에 해당하냐? 동사라면 어떠한 프로세스를 가지고 검토한 문제가 풀린다. 준동사도 마찬가지로 1, 2, 3단계를 검토해서 문제 푼다라는 공식을 만들어 드릴 겁니다. 그 공식에 따라서 문제 푸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가정법, 기타 시제 같은 사항들은 딱 한 가지밖에 검토할 게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수업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굉장히 추상적으로 많은 걸 검토해야 된다고 우리한테 심리적 압박으로 다가올 수 있지만 제가 분명히 동사와 준동사 또는 이제 접속사의 종류 등 특히 자주 기출된 유형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공식처럼 암기에 사용할 수 있는 장치들을 많이 소개해 드릴 겁니다. 그런 식으로 풀면 크게 어렵지 않게 정복할 수가 있다. 자, 마지막 요건 영작형인데 영작형 아시다시피 단어 몇 개 주고 나머지는 네가 아는 걸로 써라 라고 출제가 됩니다. 쉽지 않은 유형이지만 중요한 문장들 계속 영작 훈련하면서 대응하려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제가 성지고등학교 시험 간략하게 분석해드리고 공부법에 대한 안내도 해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이 영상을 보시면서 해야 될 건 이겁니다. 내가 목표하는 위치가 어디냐? 모두가 1등급을 목표할 수는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내가 이번엔 중상위권에 들겠다. 나 중학교 때 공부 별로 안 했는데 고등학교 땐 그래도 중상위권 3, 4등급 정도는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학생이라면 서술형, 어법 무리하게 너무 건들지 마시고 일단은 대입학, 글이 이야기하는 게 뭔가를 완벽하게 숙지하시는 걸 먼저 이쪽에 더 방점을 두셔라. 자, 하지만 나는 늘 공부 잘했다. 난 앞으로 잘할 거다. 난 최상위권 할 거다 하는 친구들은 제가 소개하는 그런 다양한 기법들을 통해서 어법, 어휘, 서술형 문제까지 모두 잡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소개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번 시험 기간 화이팅입니다. 영상 보느라 수고했습니다.